성경통독 레시피 321페이지 34과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왕 겸 대제사장 통치, 통포인트. 제사장 나라 법을 어긴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는 유대가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80여 년 동안 존재했던 왕조입니다. 마카비 혁명을 시작하고 이끈 제사장 하스몬 가문이 유대에서 왕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왕정 500년 이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지배로 인해 완전히 사라졌던 왕조가 잠시나마 부활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과는 달리 대제사장이 왕을 겸하면서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왕 겸 대제사장 체제는 알렉산데스 야나우스가 왕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가 홀로 된 형수와 결혼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분열이 더욱 깊어집니다. 1. 하스몬 왕조. 왕정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의 왕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스렸고 이후 르호보암 때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어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19명이, 남유다는 3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왕정 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라를 통치했고 성전 직무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은 따로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왕정 500년 동안 왕과 대제사장은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서 항상 분리되어 각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한 독특한 형태의 왕조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카비 혁명을 이끈 마타디아 가문의 후손들이 대제사장과 왕을 겸해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동시에 유대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2. 요한 힐카누스. 마타디아,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까지는 마카비 혁명을 이끈 제사장 가문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부터는 하스몬 왕조로 구분됩니다. BC 142년 시몬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유대는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했고 그들을 이은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는 대제사장이자 왕의 자격으로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이때부터 하스몬 가문은 왕위를 세습하며 본격적인 하스몬 왕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제사장이 왕직을 겸하며 유대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 힐카누스는 하스몬 왕조의 첫 번째 왕으로 시몬의 아들이자 용감한 마타디아의 손자다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를 다시 다윗 시대처럼 만들려는 목표를 품고 정복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1년간 포위하여 정복했고 옛 에돔 왕국인 이둠의 지역을 정벌한 뒤 이둠의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이때 요한 힐카누스는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터를 유대교로 개종시켜 하스몬 왕조의 2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주화를 발행해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까지 했습니다. 죽기 전에 스스로 사두개인이라 자처한 요한 힐카누스는 31년에 걸쳐 여러 지역을 정복하며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3. 아리스토블루스 1세. 요한 힐카누스는 죽으면서 유대의 통치권을 자기 아내에게 물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남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어머니와 3명의 동생을 감옥에 가두고 막내 동생을 살해한 후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하스몬 왕조에서 공식적으로 왕의 칭호를 사용한 인물입니다. 헬레니즘을 너무나도 동경한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헬라 문화 애호가로 유명해 피렐레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을 죽인 죄책감 때문인지 재위 1년 만에 창자가 썩어 들어가며 피를 토하는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4.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위로 재위한 지 1년 만에 죽자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던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세 동생을 석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나이 많은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결혼했습니다.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왕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었으나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할 수 없다는 율법 조항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으로는 취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스 야나이우스는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했고 올리브 가지를 던지며 반대를 표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800여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8천여 명이 알렉산더스 야나이우스를 피해 도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더스 야나이우스는 다윗 시대처럼 영토를 확장하며 31년간 통치하다가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이 시기 제사장 중심의 종교 귀족인 사두개파와 경제적 중산층이자 경건한 평신도 대표라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이의 불신과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유대 안에서 서로 뜻을 완전히 달리하게 됩니다. 5. 살로메 알렉산드라, 일카누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하스몬 왕조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왕으로 즉위한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하스몬 왕조가 그동안 유지해온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장남인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유대를 9년간 통치하다가 73세에 죽습니다. 이후 살로메 알렉산드라의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형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직에서 내쫓고 자신이 왕과 대제사장직을 차지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힐카누스 2세 사이에 권력 다툼으로 유대는 혼란과 내전에 빠지게 됩니다. BC 64년경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는 하스몬 왕조의 총리 안티파터의 요청으로 유대의 내전을 중재한다는 명목하에 예루살렘에 옵니다. 폼페이우스가 보낸 바비누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포위 공격에 들어갑니다. 결국 로마 군대는 3달 만에 성벽에 구멍을 뚫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로써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은 신흥제국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이익을 위해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2 아들과 2 딸을 로마로 압송하고 힐카누스 2세를 다시 대제사장 자리에 복귀시킵니다. 이로써 80여 년간 이어졌던 하스몬 왕조의 통치는 끝나고 유대는 또다시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 됩니다. 유대가 로마의 통치로 넘어가게 된 때에는 하스몬 왕조의 2인자이자 총리였던 에돔 출신 안티파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내전 속에서 로마에 복종한 덕분에 입지를 다졌고 그 결과 로마에 의해 유대를 다스리게 되고 이후 그의 아들 헤롯이 그 뒤를 이어 유대의 분봉왕이 됩니다.